자, 이번 시간에는 기체상수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기체상수라고 하는 값을 보죠. 일반기체상수는 R 바로 놓겠습니다. 기체상수 R은 절대 온도분의 절대 압력 곱하기 비체적의 값을 기체상수 값으로 놨습니다. 이렇게. 일반기체상수라고 하는 값은 0도씨 1atm 상태에서 기체상수 값으로 보는데 이 값은 일정해요. 0도씨 1atm 상태로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 상태. 그 표준 상태에서 이상기체의 일반기체 상수값, 일정한 상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값이 R 바로 표현해서 이 R 바는 약 8314 줄 퍼 킬로 몰 켈빈으로 놓습니다. 공학 단위에서는 848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킬로몰 켈빈이죠. 그러니까 1kg당 1kg당 뭐 기체상수 값으로 생각해도 되겠고, 킬로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몰수 얘기하는 거죠. 몰수. 그 몰수라는 표현 n으로 놓으면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분자량분의 질량. m은 분자량, 라지 m은 분자량, 스몰 m은 질량이죠. 질량이 킬로그램이면 킬로몰이고요. 질량이 g이면 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이라는 값은 몰수분의 질량이에요.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킬로몰, 이렇게, 또는 그램 퍼 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위 몰당 질량 또는 공학 단위에서는 단위 몰당 중량이 돼. 즉 몰수는 공학 단위에서는 분자량분의 중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 SI 단위 절대 단위계 쪽에서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표현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몰수는 단위 몰당 질량, 이런 분자량은 단위 몰당 질량,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값은 근사치를 각각의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사치를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산소라고 하면 산소의 분자량은, 산소의 원자 번호는 16번이죠. 16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약 32 정도가 돼요. 분자량이 32 kg/kmol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질소다 그러면, 질소도 이온 작가니까 N2로 표현이 돼요. 분자량이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14 곱하기 2 하니까 약 28. 이렇게.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12번, 산소 32라고 그랬죠. 44kg 정도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원자 번호 1번이니까 1 곱하기 2에서 약 2 kg/kmol 정도가 이제 분자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사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에서는 다음 중 일반기체 상수가 제일 큰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분자량이 작을수록 일반기체 상수, 기체상수구나. 기체상수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기체상수는 일정하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일반기체상수를 이용해서 일반기체상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기체상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체상수는 분자량분의 일반기체상수로 해서 구합니다. 기체상수는 분자량분의 일반기체상수. 이렇게 해서 분자량 n분의 8314로 들어가면 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표현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분자량분에 848로 들어가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기체 상수를 이용해서 기체 상수를 구하는 거예요. 공기는 바로 이제 R이라고 하는 값을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다가 문제 풀고, 공기 이외에 이런 가스들이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일반 기체 상수를 구해서 기체 상수를 구해서 일반 기체 상수로부터 기체 상수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상기체 방정식 하면 PV는 MRT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PV는 MRT 이렇게. M은 질량 M은 분자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으로 놓을 수 있죠. 몰수 곱하기 분자량으로 놓으면 몰수의 분자량의 기체 상수로 곱해버리면 일반 기체 상수가 되니까 N의 R과 T로 표현이 돼요. 몰수의 일반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해서 절대 압력 곱하기 최적을 표현해 놓을 수 있죠. 이걸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압력 P에 V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질량을 없애요. 질량을 없애면 최적이 비최적으로 떨어져. 이렇게. 질량을 나누니까 질량분의 몰수 곱하기 알바 T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몰수를 질량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량 M분의 알바 이렇게 되겠죠. T 이렇게. 분자량분의 알바 기체상수가 일반 기체상수가 기체상수가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SI 단위면 비체적 V가 밀도의 역수니까 로우분의 1로 표현되니까 로우분의 1로 표현되니까 밀도 로우분의 압력 P는 RT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학 단위계에서 비체적은 뭐의 역수였어? 비중량의 역수였죠.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비중량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공학 단위에서는 비중량 감마분의 P 이꼴 비체적 대신에 비중량 감마분의 1 감마분의 P 이꼴 RT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SI 단위에서는 로우분의 P 즉 압력 P는 로우 RT 이렇게 푸는 거고, 공학 단위계에서는 비중량의 역수로 비체적으로 봤으니까 압력 P는 감마 RT로 즉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RT로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단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로우의 단위가 뭐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킬로그램 매스 퍼 미터 3성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밀도의 단위는 공학 단위에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 4성으로 대입이 돼.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여기서는 압력 P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구분해야 돼. 자, 지금 이제 SI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3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 굳이 이상기체라는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이상기체로 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공기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을 경우는 당연히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비열과 기체상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먼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 관계를. 네. 일단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뭐다? 상태량이다. 각 상태점에서 표현이 되는 값이죠. 내부 에너지 엔탈피라고 하는 값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 이렇게 표현할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정적 비열을 정의했어. 2장에서
정적 비열 CV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최적 V가 일정할 때 DT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상기체잖아요. 지금 이상기체인데 이상기체에서는 정적 비열은 상수로 취급을 해요. 일정한 상수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상미분 기호를 편미분 기호로 상미분 기호로 바꾸겠습니다. 미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해주면 돼. 응? 정적 비열이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나중에 정적 비열 CV가 뭐다 이렇게 정해주면 돼. 상수로서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해보려는 거야, 여기서. 이상기체의 경우에서만 이렇게 취급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는 건 이상기체에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적분을 해. 적분하면 B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델타 T.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T2 마이너스 T1 이래서 여기까지 변한다라고 놨을 때 적분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적분 표현식 생략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여기에 질량 곱해주면 B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질량 곱해주면 킬로줄로 계산이 되겠죠.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킬로줄.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로 표현이 됩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의 변화로 변하든 간에 관계없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온도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온도가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식 이상기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엔탈피 변화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엔탈피 변화는 즉 정합비열로부터 구합니다. 정합비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P = 일정 이렇게 봤어요. P = 일정, P = C 이거는 이제 콘스탄트 일정 이런 표현이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로 정합비열을 구하는데 역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거를 일정한 상수로 취급해요. 일정한 상수로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상미분 기호, 편미분 기호, 상미분 기호로 바꿔서 미소 엔탈피 변화량, 미소 비엔탈피 변화량은 정합비열 곱하기 미소 온도 변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적분합니다. 1에서 2까지. 1상태에서 2상태까지 변화했다라고 놓고 적분을 해요. 그럼 미소 엔탈피 변화량은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T2 - T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구해지는 거고 여기 질량을 곱해주면 엔탈피 변화량은 질량의 비엔탈피 변화량 곱해주니까 질량 곱하기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킬로줄 공학 단위면 킬로칼로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상기체의 어떤 상태 변화가 됐든지 간에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역시 온도 변화가 없으면 엔탈피 변화도 제로입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없으면 엔탈피 변화량 제로가 되죠. 내부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울의 법칙. 주울의 법칙해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온도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엔탈피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용해서 비열비라고 하는 값을 표현할 수 있죠. 비열비 또는 단열비라고 표현합니다. 카파는 내부 에너지 엔탈피 변화량을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눈 값을 비열비라고 얘기합니다. 비열비. 이렇게 되니까 CV 곱하기 델타 T분의 CP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서 델타 T 없어지죠. 그래서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의 B가
비열비, 카파. 비열비 카파는 정합비열 오바 정적비열의 값입니다. 이 비열비 값을 보면은 뭐 1.66, 1.4, 1.33 이런 값들을 갖게 돼요. 1보다 큰 값입니다. 비열비는 1보다 큰 값이에요. 이런 작가, 아르곤가스라든가 네온, 헬륨과 같은 이런 작가 같은 경우는 평균 1.66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공기라든가 산소, 질소 이런 가스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4, 1.4 정도의 값을 가져요.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런 삼원작가 이런 원소들은 1.33 정도의 값을 가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보다 큰 값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는 거죠. 공기의 경우 카파는 약 1.4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안 주면 이걸 갖고 문제 풀면 돼요. 1.39로 주면 1.39로 푸는 거고 1.41로 주면 1.41로 풀겠죠. 그러나 안 줬을 경우에는 1.4로 풀어라. 비열비 카파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정합 비열과 기체상수의 관계를 보는데요. 연력학 1법칙에서 델타 Q는 du 플러스 PdV 이꼴 dH 마이너스 VdP로 표현을 했습니다. du 플러스 PdV는 dH 마이너스 VdP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에너지 기초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했어. 여기 이제 이상기체니까 du는 어떻게?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플러스 PdV는 DH는 정합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마이너스 Vd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기체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VdP를 넘기고 CVDT를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CP 마이너스 CV DT는 PdV 플러스 VdP로 놓을 수 있는데 이 값은 PV를 미분한 거죠. PV를 미분한 거야. PV를 미분해 놓으면 PdV 플러스 VdP 이렇게 나와. 뒤에 PV는 뭐야? RT죠. PV는 RT. 이상기체 방정식 적용시켜. 그러면 얘는 R은 상수니까 RDT로 표현이 돼서 양쪽에서 DT 이렇게 없어지니까 정합비열 마이너스 정적비열은 기체상수 R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합비열에서 정적비열을 빼면 기체상수 R과 같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반환점 가스에서도 성립이 돼요. 실제 기체에서는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기체의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정합비열 마이너스 정적비열은 기체상수 R과 같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관계를 이용하니까 정적비열 CV의 값이 나와요.